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글로벌 증시는 사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글로벌 증시가 나빠야 되고 빠져야 될 그런 요인들이나 이슈들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참 안타깝게도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3일 연속 하락 모습을 좀 보여주고, 코스피 또한 오늘 반등을 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2%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 영향력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21%니까 2% 상승이라 오늘 삼성전자가 0.6% 상승 중에 0.4%를 기여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 종목군들 안에서 또 일정 부분 이제 중소형주들은 그냥 처참하게 밀려버리고, 오랜만에 중국 관련된 화학, 소비 이런 쪽 위주에서만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좀 재미없는 그런 느낌을 저는 조금 받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수부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죠. 일단 국내 지수를 좀 놓고 보면요, 코스닥 엉망진창입니다. 사실 매번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 시장을 들어올렸던 섹터들이 다 존재를 했었어요. 과거 이때는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오면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2차전지 종목군들을 대거 끄집어 올려버리는 일이 발생을 했었고, 그 이후에 빠졌다가 에코프로 계약 나오고 뭐하고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 올라가면서 쭉 올라왔다가 2차전지 빠지고 내려왔을 때 IT 반도체 플러스 HLB, 알테오젠 등 2차전지 종목군들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졌죠. 특히 이 과정 속에서 HLB가 시총 2위까지 3위까지 올라섰고, 알테오젠도 10조까지 올라서면서 제약바이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후 쭉 빠졌는데 지금 이틀 거래일 동안은 HLB의 2연속 하한가에 의해서 지수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사실 지수로 놓고 본다면은 지금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게 코스닥 시장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지수로 시장을 해석하고 예측하고 할 부분이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일단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코스닥 레버리지는 또 오히려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수와 상관관계가 조금 없는 시장의 흐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코스닥보다는 좋죠. 코스닥보다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코스피 지수는 이 위에서 여기까지 떨어져서 올라가지를 못할까라고 고민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과정 속에서 코스피 전체의 시가총액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때 코스피 전체의 시가총액과 지금의 코스피 전체의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 시장이 특히 코스피가 못 올라가는 게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겨가고, 또 신규 상장한 종목군들이 생기면서 그로 인한 시총의 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난 부분 때문에 코스피가 미국 시장하고 다르게, 미국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주식 수가 줄어들고 종목이 줄어들고 갈아엎고 하는데, 한국 시장은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에 의해서 또 신규 상장주는 지수에 영향을 안 주고 시가총액에만 영향을 주죠. 그런 요인들이 코스피 상단을 막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수보다 지금 완벽한 개별 종목 장세로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또 주말에 거의 구리 이슈가 전부였죠. 구리가 이제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구리 이슈가 시장에 굉장히 좀 퍼지면서 장 초반부터 좀 올랐는데, 여기에 이제 더해서 LS 그룹주에 대한 좋은 기사들이 아침부터 좀 쏟아졌었고, 또한 5월 MSCI 편입 이후 8월달 MSCI의 LS와 LS 일렉이 편입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LS 그룹주 완벽하게 초강세가 좀 나왔습니다.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던 종목에서 거의 상한가까지 찍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와, 지금의 쏠림과 이 폭발력 장난이 아니고, 또 이러한 주가를 봤을 때 시세가 시세를 만드는구나,
시세가 수급을 끌어들이고 그 수급이 시세를 만들고 있는 시장이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 종목을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되는 위치이기도 하고, 네, 상당히 부담되는 위치이기도 한데, 왜냐 단기적으로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수급이 계속 들어오니까 아 그러는구나 하고 장중 매매 정도 할 뿐이지, 이거를 끌고 가거나 투자의 관점에서 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조정을 많이 준다면 또 모를까.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신고가 속 LS그룹주 전력 그리고 구리 관련주 초강세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여기에 더한 엔비디아 실바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뭐 그간 하락에 의한 삼성전자의 기술적 반등과 뭐 일부 리포트가 좀 나왔죠. PSK 홀딩스라든지 그리고 이유 없이 이오테크닉스 반등 등등 흐름을 제외하면 몇몇 제약 그 IT 반도체를 빼면 사실상 IT 반도체도 그닥 재미있는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뭐 중간중간에 뭐 로보 좀 올라오긴 했지만 오늘은 그냥 확실하게 전력 반도체 구리 그리고 AI 관련된 일부 종목군들 올라온 게 시장의 전부였다. 그냥 싹 다 무시하고 시장에 이게 전부였다. 끝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신용장구가 야금야금 좀 올라오고요. 지수는 기술적 반등을 좀 해줘야 될 구간인데 지수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도. 오늘도 코스닥은 안 좋았는데 종가상 좀 끄집어 올려준 거는 아마 내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HLB가 한가를 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보면 HLB 그룹주 8개 가운데 정확히 HLB만 한가 마감이 됐고 나머지는 한가에 들어가지 않았죠. 장초반 HLB도 한가를 좀 푸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사실 위치상 이따 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따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고요. 주말 사이 미 증시는 특별한 큰 변동성 없이 마감되었는데 그나마 데이터 센터 관련된 대래 신고가가 그리고 구리 가격이 사실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이슈가 만들어졌었는데 그로 인한 금일 사실상 구리와 전력기기 관련주 특히 LS그룹주가 시장에서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었던 하루였습니다. 올 5월달에 보면 시장에서 제일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대한전선하고 그 다음에 LS 일렉이더라고요. 1, 2, 3. 그 다음에 이제 구리 관련주 정도 되는데 거의 50%씩 올랐으니까 월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미 증시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쉽게 갈 수는 없는 자리로 저는 보여지며 어찌되었건 시장은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뭐 일부 골드만에서는 목표가를 뭐 1350불까지 좀 들어 올리는 모습이 있는데 이거는 나와봐야 아는 거 아닐까. 나봐야 하는 거 아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주 또한 MSAI PC, 델,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행사 그리고 뭐 오픈 AI의 뭐 업데이트 등등등등 AI 관련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끝나면 다음 주에 애플의 이 그 기술자 회의가 있죠. WWDC가 진행이 되는데 이로 인한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도 좀 체크는 해놓고 봐야 될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AI 섹터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저도 느끼는 게 그냥 폴라리스 오피스와 폴라리스 AI 그러니까 주도 종목 안에서 그 위주로만 수급이 들어간다라는 점 그거는 맞는 말인데 사실은 이슈가 엮이는 종목군들보다는 그냥 수급이 우선인 장세로 일단은 판단이 듭니다. 그와 같으면은 이제 MS가 진행을 하게 되면 MS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흐름이 조금 없이 특정 종목 위주로 흐름이기 때문에 그 특정 종목이 수급주라면 세력주라면 그 종목을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 종목을 보는 게 최근에 시장의 특징은 말 그대로 이슈와 함께 시세가 시세를 만들어버리는 흐름이 확연히 보여집니다. 지속적인 AI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이슈가 시장에 부각된 지 거의 두세 달이 넘은 상태에서 이번엔 구리의 신고가가 다시 한번 이들의 시세를 죽으려고 한 거를 목 잡고 끄집어 올렸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빠져야 될 자리에서 일단은 끄집어 올리는 이슈가 일단은 발생을 했다. 구리 가격으로. 그러면은 구리 가격이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가에 따라서 이들의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생길 수 있겠죠.
변동성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구리 가격은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데, 오늘 저도 장 끝나고 이제 구리 가격 다시 체크를 하면서 조금 놀란 게, 이제 중국에서 5달러 밑으로 이제 막 거래가 되고 있는 거. 그러면 미국 시장 쪽에서 뭔가 쇼커버라든지 뭔가 있긴 있는 거구나. 미국 쪽에서 뭐가 있긴 있는 거구나. 중국 이제 구리 감산 쪽에서 중 사이트에 보면은 감산 진행하는 거 증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슈도 나오고 있다. 뭐 등등. 아무튼 이쪽은 좀 어렵네요. 어려워. 원자재 쪽은 이슈도 많고 내용도 많고 해서 그냥 대충 쭉 한번 훑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좌우지간은 얘도 신고가를 돌파한 상태라 구리가 어디까지 갈지는 뭐 예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제가 이제 뭐 이런 원자재 알 길도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는 또 구리 가격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보여지지 않을까. 단지 지속된 이슈에 의해서 굉장히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 마지막 파동을 얼마나 세게 하느냐, 여기서 더 가냐 못 가냐, 이거는 뭐 장중에 이제 흐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투매를 좀 잡아보고 싶었는데 투매라든지 이게 전혀 나오지가 않아 버리니까 이쪽에서는 매매를 못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관점들은 뭐냐, 현재 관점에서 뭐 이런 걸 본다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 전력 센터 관련해서는 대관점에서는 오케이. 근데 끌고는 못 가겠다, 제 관점은. 그리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지켜냈는데 코스닥은 3분봉을 맞고 빠졌죠. HLB의 영향이 당연히 컸습니다. 근데 이연속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 굉장히 줄어들어서 내일 하한가 가봤자 더 이상 지수의 영향력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 HLB 하한가에 의한 제약바이오의 센티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지만은 좀 약간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면, HLB의 하한가가 풀리는 시점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관점도 우리가 세워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관점은 뭐 이제 지난번에는 제가 섹터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은 그냥 관점에 대한 이야기로 좀 내용을 좀 바꿔봤는데요. 전력, 구리, 인프라 쪽이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간다면 뭘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로 압축이 되죠. 일단은 LS 그룹주로 이제 과거에 뭐 현대일렉에서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LS 그룹주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으니까, 네, LS 그룹주 특히 이제 신고가 영역을 뚫어놓은 종목군들 안에서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구리는 좀 잘 안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이러한 전력 쪽, 구리 쪽에서 단기 차익 매물이 쏟아진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수급이 어디로 갈 것인지, 과연 그러면은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시장에서 강했던 섹터, 그 다음에 이슈가 있는 부분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아스코 제약바이오 6월달에 이제 아스코가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스코 채권금리 하락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화장품 근데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단점, 그렇기 때문에 잘 감이 안 잡힌다.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스코를 앞둔 제약바이오가 HLB가 하한가가 풀리는 내일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당연히 내일 하한가 풀리면은 천하제일 단타 제의가 열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오늘 하한가를 만들었던 그 지점에서 거래가 엄청나게 터질 겁니다. 특히 이제 오전에 빠르게 올라올 때 승부를 보고 끝내버려야죠. 이런 종목은 다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빨리 승부를 보고 끝내야 됩니다. 오전에 다 끝날 거예요. 오전에 뭐 이렇게 떴다가 살짝 밀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뭐 그런 흐름으로 끝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이 이제 부단 HLB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약바이오의 긍정적인 수급의 효과로 자리매김해 줄지, 이거를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 외 이제 AI는요, 일단 뭐 차트 보고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강했던 종목군들 조정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도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종목군들 좀 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SK 하이닉스
신고가 영역 속에서 뭐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잘 나오면은 더 가는 거고 아니면 못 가는 거겠죠. 한미나 마찬가지로 차트 패턴 전부 동일한 상태에서 오늘은 PSK 홀딩스가 리포트 나오면서 그냥 신고가 나온 거고 특별하게 IT 반도체에서 이제 최근에 수급이 좋았던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일단 이 구간에서 장기 박스권 돌파한 상태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긴 했죠. 외국계 쪽에서 일단 1,000억을 여기다 박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 이렇게 뽑고 죽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뭐 대량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때 슈팅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3일선, 5일선 타고 가는 거라 슈팅 나오면서 마감이 되지 않을까. 꼭 이때의 흐름과 굉장히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라 내일 정도 그런 흐름 나오지 않을까, 혹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하지 않을까. 약간 높아서 짧은 단타, 짧은 눌림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수급 대응으로 보는 전략 정도는 괜찮아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LS 뭐 시가부터 해서 갭을 많이 들었는데요. 4% 거래 대금이 계속 실리면서 올라오는 건 좋죠. 연봉상 이때 16만 원이라는 고점을 돌파를 하고 월봉상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돌파한 이후에 고가에서 마감하고 연 이틀 시세가 좀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해서 뭐 3거래일 동안 양봉을 뽑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간다라는 거는 라운드 피겨 20만 원 한번 터치 정도 하겠다 그런 의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워낙 장기 이 박스권을 또 뚫은 거죠. 장기 박스권을 뚫은 거여서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만약에 더 가지 못하고 가다가 눌린다라고 하면 이러한 이 지지 구간이 있습니다. 16만원 혹은 16만원 아래권에서는 분명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봐볼 수 있겠죠. 종목을 분명히 이렇게 장기 박스권을 뚫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기아도 장기 신고가를 만들고 더 갈 것 같으면서도 고점에서 빠집니다. 고점에서 쭉 빠지다가 이런 구간들에서 기술적 반등을 하는데요. 더 갈 것 같고 엄청나게 강력하고 한 흐름도 어느 시점에선 또 힘이 빠지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활용하는 게 지금 좋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LX 일렉도 마찬가지예요. 뭐 부단 뭐 오래 오른 거를 얼마 올랐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LS 일렉도 이런 박스권을 뚫고 연간 신고가를 뚫으면서 시세가 나왔죠. 그러면 15만원 기준인데 사실 거기까지는 이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15만원까지는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 중간에 근데 단기 이격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20일 이평선과 10일 이평선 이런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 결국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주가는 잘 가다가 위로 올라가서 10일과 이격을 줄이려고 하죠. 줄이고 다시 올라가든지 그런 성격이 지금 나와야 될 구간이라 추격 매수는 굉장히 비추 영역에 있고요. 오늘 LS 에코에너지가 일단 이격 다 줄여놓고 얘는 이격 다 줄여놓고 올라왔는데 통상 이제 이런 박스권 돌파는 이 지점 지지하면 여기서 돋지 그리고 한 번 더 가는 거고 지지 못하면 깨지는 거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한전선도 굉장히 강력한데요. 대한전선도 제가 생각하는 고점 구간까지 일단 올라왔는데 21,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월봉상 강력한 저항 구간에 돌입을 하고 있고 퍼 기준에서는 이제 조금 앞서가는 흐름이 좀 있어서 이런 구간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효성중공업도 거침없이 좀 올라가는데요. 단기 이격이 또 과도해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종목군들을 보기가 어렵다. 그렇게 답을 내고 싶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이격을 얼마나 좁히는지 이게 지금은 관건이다. 올해 내내 제가 봤을 때는 전력 이슈가 계속 나올 것 같고 데이터 센터 이슈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지켜는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삼화전기도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으로 이 구간에서 강력하게 시세를 좀 줬는데요. 중간에 눌림이 뭐 21선 근처까지 내려온다면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는 대응해봐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AI 섹터를 보면 폴라리스 AI도 종가를 꽉 채운 상태에서 좀 마감이 됐는데, 폴라리스 AI는 특별한 호재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한 호재는 없는 것 같은데, 얘가 왜 여기까지 올렸을까? 미친 척하고 이 꼭지를 한번 얘도 따려고 하는 건가? 뭐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터치라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뭐 이 종목이 지금 제일 세다, AI에서는 제일 세서 뭐 정신없이 올릴 수도 있겠다 뭐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투자로 보면은 절대 매매할 수 없는 섹터 같습니다. 제가 봐도 투자로는 지금 엄두가 안 나요. 이런 쪽은 투자로는 엄두가 안 나고, 그 다음에 폴라리스 AI도 뭐 이렇게 차트를 좀 보면요, 과거에 이제 이름이 폴라리스 AI는 아니었죠. 인프라웨어라는 종목인데, 이런 위를 뭐 향해 가는 건지 시가총액 기준하고 뭐 내용 측면에서 보면은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일 것 같은데, 힘이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이스트 소프트는 오늘 사실은 이런 내려왔던 60일선 이평선과 저점 구간이 오는 구간에서 좀 사고 싶었는데 이 사지를 못했어요. 좀 오전에 마이너스권에서 좀 들어갔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또 중간에 여기에서 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좀 사지를 못해서 그냥 얘는 안 잡고 좀 넘어갔습니다. 좀 약하죠 상대적으로. 근데 MS 이슈를 장중에 붙이게 돼서 올라오게 되면 털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 SN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D&D 파마텍을 사실 이거는 어제 좀 이렇게 같이 좀 잡아 놓고, 어제는 차익 실현 좀 안 하다가 오늘 올라오면서 이제 좀 막히는 구간들이 있어 가지고, 뭐 많이는 아니고 한 7% 정도 1박 2일로 차익 실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분봉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차트를 좀 길게 15분봉으로 좀 놓고 보면 이 자리에 있던 이 거래량 많이 터진 이 구간에 있는 저항이 상당히 원래는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헤드앤숄더 깨진 구간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좀 위를 봤는데, 생각보다 이 저항을 못 넘겨서, 딱 여기 저항이죠. 이 자리가 딱 저항인데, 보고 있다가 어제도 이 저항, 그래서 아침에 한번 넘겼을 때는 그래 여기까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하다가 이때도 못 가는 거,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안 실리는 거 보고 이거는 매도가 답이다 해서 그냥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신규상장주 제약바이오 올라갈 때 이 베타가 큰 종목군들이라고 하죠. 좀 강하게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쉽고, 지아이노베이션이라든지 오스코텍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다 무난한 것 같아요. 다 무난한 것 같고, 오스코텍은 이제 보유자는 그냥 계속 가야 되고, S바이오메딕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구간들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애매한 구간이라, 거래가 터진 구간이 이 자리죠. 이 자리 상한가에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건너뛰고 그런 거래가 터졌던 이 상한가 라인 언저리에 내려온다면은 한 번 정도는 봐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많이 오르긴 했죠. 많이 오르고 조정을 받는데 엠파동 끝자락에서 강하게 떨어지는 흐름에서 이런 직전 고점 상장했던 구간들, 아주 어려운 자리를 돌파한 구간이기 때문에 눌렸을 때 관심 있게 체크를 해 봅니다. 선익 시스템도 마찬가지의 종목이고요. 얘가 지금 가지 못한다. 뭔가 이제 뭐 허가 나오기 전에 유상증자 이슈가 좀 돌았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유상증자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 등등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종목도 빠지면 좋은 자리 오면 언제든지 매수로 대응을 해야 돼요. 언제든지 매수로 21선에서 지지하고 올라갈지 혹은 여기 깨고 내려올지 이건 알 수 없겠지만은 수급 보면서 저는 대응해 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도 잘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 싶고요. 뭐 그 밖에 이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애매하더라고요. 종목이 가야 될 자리에서 잘 못 가는 것 같아서 좀 보고 있고, 중앙 첨단 소재는 이제 대량의 시비가 곧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죠. 24일부터 본격적으로 12 폭탄 오보행이 이제 튀어나올 건데, 그 폭탄이 제대로 저는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유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안하지만 저는 제 관점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종목인데 어디까지 뺄지 잘 고민하고 보고 있네요. 그런 점 이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뭐 저는 아이를 하원 시키느라고 또 늦게 방송을 좀 찍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시장 다들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